예로부터 감나무 아래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감은 눈 건강, 장 건강, 면역력 향상에 아주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단감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단감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식품 3가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맛있는 단감 고르는 법과 보관법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아니, 단감과 상극인 식품하면 게 아니냐는 분들 계실 텐데요. 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경종 독살설에 관한 여러 가지 진위 여부의 논란도 있어서 오늘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며칠 전 친구와 단풍 구경을 갔다가 근처 시장에서 고구마랑 단감을 사셨다고 합니다. 고구마를 구워 먹은 뒤 단감을 디저트로 드셨는데 그날 밤 속이 너무 더부룩해서 밤새 잠을 설치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구마는 소화되는 과정에서 장 속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며 많은 가스를 만들어내는데요. 반면 단감에는 탄닌과 펙틴 성분이 들어있어 소화를 느리게 합니다. 단감은 위 속에 오래 머물며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지하철에서 두 열차가 같은 플랫폼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상황과 같습니다. 한쪽은 나가려고 하고 한쪽은 들어오려고 하니 공간이 뒤엉키고 혼잡해지겠죠? 위와 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서 소화기관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고구마는 가스를 뿜는 풍선이라고 하고 단감을 이를 꽉 묶어주는 줄이라고 합니다. 고구마가 풍선을 부풀리듯 장에서 가스를 만들고 단감은 소화 속도를 늦추며 이 가스를 막아둡니다. 결국 내부에서 팽팽한 긴장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속이 답답하거나 더부룩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소화기관이 막히는 장폐색처럼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구마와 단감을 함께 먹는 대신 적어도 2-3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고구마를 먹은 후 단감을 디저트로 드시고 싶다면 시간이 좀 지나 소화가 된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바로 우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단감 몇 조각에 우유 한 잔 간단하게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고 깔끔한 브런치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 조합이 우리 속을 괴롭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단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은 우유 속 단백질과 결합하면 윗속에서 뻑뻑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윗속에서 단감과 우유가 만나면 찰흙처럼 끈적거리는 물질이 생겨 소화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 덩어리는 위와 장에서 분해되기 어려워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속쓰림이나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단감과 우유를 함께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조합 때문에 생긴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소화불량이 심해지면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단감을 드실 때는 우유를 잠시 멀리 두는 게 좋겠죠? 대안으로는 우유 대신에 플레인 요거트를 활용해 보세요. 요거트는 소화가 잘 되고 단감과의 궁합도 훌륭하답니다. 단감을 먹은 후 우유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최소 1-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바나나입니다. 단감과 바나나는 둘 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있어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조합은 우리 신장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감과 바나나는
모두 칼륨이 풍부한 과일인데요. 칼륨은 적당히 섭취하면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우리 신장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로하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신장이 매일 8시간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16시간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몸속에 쌓이고 심각할 경우 심장 박동 이상이나 근육 경련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 측면에서도 당감과 바나나의 조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감은 찬 성질의 과일로 소화 속도가 느리고 바나나는 빠르게 소화되죠. 이 둘이 만나면 소화 속도 차이로 인해 윗속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팁으로는 당감과 바나나는 함께 먹는 대신에 각각 다른 시간대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감을 먹은 후 2시간 정도 텀을 두고 바나나를 드신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 당감을 드시면 변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는 당감 속의 탄닌 성분이 소화기관을 조이는 역할을 하여 대장이 느리게 움직여 변비를 유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당감이나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당감을 먹을 때 이런 증상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잘 익은 당감은 탄닌 함량이 줄어들고 장 운동을 돕는 펙틴과 식이섬유만 남아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감은 어떤 식품과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까요?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저희 집은 당감과 견과류를 자주 같이 먹는데요. 당감의 달콤함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이 조합이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최고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감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지방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견과류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당감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특히 견과류의 지방은 당감의 당분 흡수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또 당감을 먹고 속이 더부룩했던 분이 계시다면 견과류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당감 속 탄닌 성분이 소화를 방해할 때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감을 잘게 썰어 견과류와 섞어 함께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또는 당감과 견과류를 같이 갈아서 스무디로 즐기는 방법도 좋은 예입니다. 당감의 효능을 배가시켜줄 두 번째 식품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당감과 요거트, 처음엔 조금 의외의 조합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음식이 만나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감은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장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빗자루처럼 장 속의 찌꺼기를 쓸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요거트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당감의 식이섬유와 함께 장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당감이 장을 닦아내면 요거트는 그 빈자리를 건강한 유익균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거트의 약간의 산미는 당감의 달콤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 조합은 마치 서로 다른 성격의 친구가 만나 이상적인 팀워크를 이루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단맛과 산미가 조화를 이루면서 디저트로도 완벽한 맛을 만들어주죠. 더 재미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플레인 요거트 위에 당감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얹고 그 위에 견과류나 꿀을 살짝 뿌려보세요. 간단히 만들 수 있지만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디저트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단감의 비타민C가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채워주고 요거트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플레인 요거트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꼭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단감 자체가 달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탕이 필요 없고 건강에도 더 좋으니까요. 단감과 요거트, 간단한 조합 같지만 이 안에 담긴 건강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단감의 효능을 배가시켜주는 세 번째 식품은 생강차입니다. 단감과 생강차라니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조합이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감은 맛있지만 찬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그래서 단감을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이 찬 체질을 가진 분들은 단감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배탈이 나거나 소화불량을 겪기도 하죠. 이럴 때는 생강차가 딱 필요한 존재입니다. 생강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단감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마치 한겨울에 차가운 손을 따뜻한 난로 위에 올리듯이 우리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녁 식사 후에 단감을 디저트로 드셨다면 그 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단감의 달콤한 맛과 생강차의 은은한 매운맛이 어우러져 입안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까지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단감과 생강차의 영양적 시너지입니다. 단감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과일인데 생강 역시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죠. 특히 찬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거의 필수입니다. 단감은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생강차가 이를 완벽히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요. 생강차는 찬 성질을 가진 과일들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단감뿐만 아니라 배나 감귤 같은 가을 과일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가을철 단감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생강차와 함께 드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단감은 그 종류도 많고 상태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단감 중에서도 달고 맛있는 걸 고르는 법, 그리고 오래 보관하면서 신선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감을 고르실 때는 주황색을 띠는 단감을 고르세요. 단감의 껍질이 연한 주황색이거나 녹색빛이 섞여 있다면 덜 익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껍질이 너무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거나 검은 반점이 있는 단감은 이미 과숙 상태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이 신선한 단감입니다. 주름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단감은 이미 오래된 것이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상처나 터진 자국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처가 있는 단감은 보관 중에 더 빨리 상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감을 손으로 살짝 눌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삭한 단감을 원한다면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반대로 말랑말랑한 단감은 물렁해져서 더욱 달콤한 맛이 나지만 바로 먹을 계획이 없으면 금방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지가 초록색으로 싱싱하게 잘 붙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지가 말랐거나 떨어져 있으면 신선도가 낮은 단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꼭지 주변에 틈이나 갈라짐이 없는 것이 더 신선한 단감입니다. 단감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덜 익은 단감은
상온에 두면 자연스럽게 숙성이 됩니다. 이때 신문지나 종이로 하나씩 싸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감이 너무 익어서 물러지면 상온 보관은 적합하지 않으니 바로 냉장 보관으로 옮겨서 전환하세요. 단감을 오래 보관하려면 비닐봉투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을 하세요. 과일에서 나오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단감 개별적으로 키친타월로 싸두면 더욱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감이 너무 많이 익어 바로 먹기 어려운 경우 껍질을 벗기고 적당히 썰어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감을 보관할 때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과 함께 두지 마세요. 이 과일들이 방출하는 에틸렌 가스가 단감의 숙성을 빠르게 진행시켜 금방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감이 물러지기 시작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가 나쁜 단감은 다른 단감과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자, 오늘은 단감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아봤습니다. 단감 가을철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더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단감과 피해야 할 조합은 고구마, 우유, 바나나였습니다. 이 조합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거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단감과 찰떡궁합인 음식에는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 생강차였습니다. 이 조합은 단감의 영양을 2배로 만들고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단감 고르는 법과 보관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단감 고르는 법과 올바른 보관법을 활용하셔서 가을철 내내 신선하고 맛있게 단감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심지어 혈당까지 잡아주는 마늘.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이 오히려 간을 망치고 위암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마늘의 5가지 놀라운 효능부터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마늘의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최고의 궁합식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안정적인 혈압 조절입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중장년층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서 피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5년 국제고혈압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를 12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일 밥상에서 마늘 한두 쪽 챙기는 것만으로도 내 혈관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작은 염증도 잘 낫지 않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마늘은 우리 몸속의 백혈구 수를 늘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이 방어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리는 비율이 63%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늘 한 쪽이 감기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되는 셈이죠. 특히 요즘같이 바이러스 걱정 많은 시대에는 마늘이야말로 최고의 천연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는 노년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고 합병증으로 시력 저하, 신장병,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에 들어있는 유기황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하루에 한두 쪽씩 섭취한 환자들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모두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콤한 간식 줄이고 매일 마늘 조금씩 챙기면 당뇨를 한결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나도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셨던 어르신들, 오늘부터 마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암입니다. 특히 유암과 대장암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인데요. 마늘은 이 암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마늘을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기암 화합물들이 암세포의 유전자 복제를 막고 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은 걸리기 전에 예방이 최선인 만큼 매일 한두 쪽 마늘이 나를 암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되죠.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013년에 진행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로 섭취하면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온몸이 가볍고 피로감도 확 줄어듭니다. 이처럼 마늘은 고혈압 예방,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암 예방, 혈관 건강 개선까지 우리 몸 전반에 걸쳐 다양한 건강 효과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경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곰팡이가 핀 마늘입니다. 주방 찬장 한 구석이나 마늘망 속에 익고 있던 마늘에서 껍질이 약간 말라 있거나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으시죠? 아까워서 껍질만 벗겨내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핀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독소는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눈에는 겉만 곰팡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안쪽 깊은 조직까지 이미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핀 마늘은 무조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마늘이 아니라 지방과 당분 덩어리일 뿐입니다. 고소한 냄새에 한 번, 부드러운 식감에 또 한 번 먹게 되는 마늘빵.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마늘빵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마늘빵은 버터나 마가린, 설탕, 밀가루가 듬뿍 들어가고 마늘은 그저 향을 낼 정도로만 아주 소량 들어갑니다. 즉 이름만 마늘빵일 뿐 실상은 고지방, 고당분, 고열량 음식입니다. 일반적인 마늘빵 한 조각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150에서 250 칼로리 정도인데 이는 밥 한 공기 칼로리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포화지방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마늘빵이 작은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소량으로 즐기는 건 괜찮지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자주 드시는 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빵이 아니라 찐 마늘이나 구운 마늘 또는 마늘 차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진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경우 정말 많지요. 마늘은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생으로 먹으면 매운맛과 강한 향 때문에 위점막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마늘 섭취가 속쓰림,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도 위장 질환자들에게 날카로운 향신료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익히면 알리신 성분이 부드럽게 변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또 꿀이나 식초에 절인 마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경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마늘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마늘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꿀은 달콤하면서도 몸에 좋은 천연 감미료입니다. 단순히 달기만 한 게 아니라 항균 작용, 염증 완화,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꿀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바로 마늘의 강한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더 잘 되게 됩니다. 꿀에 마늘을 절이면 마늘 속 좋은 성분들이 꿀 속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두 가지 효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에서도 꿀과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마늘을 깨끗이 다듬어 꿀에 담가 두세요. 그리고 하루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몸이 금방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꿀에 절인 마늘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늘을 더하면 두 식품의 장점이 만나 혈압, 혈당, 소화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식욕이 없으신 분들께는 마늘 식초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마늘을 얇게 썰어 식초에 담가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세요. 그러면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초산과 마늘 성분이 어우러진 아주 건강한 마늘 식초가 완성됩니다. 매일 식사 전후로 한 숟가락씩 드시거나 물로 희석해서 마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마늘 식초를 장수 식초라고 부르며 꾸준히 챙겨 먹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의 연구에서도 마늘 식초를 8주간 복용한 실험군이 혈압과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신선한 마늘 식초 한 모금이면 입맛이 확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쥐가 나거나 관절이 시큰거리기도 하죠. 생강은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강과 마늘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감기 예방, 몸살 완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과 마늘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은근히 끓이세요. 여기에 꿀을 살짝 타서 드시면 맛도 부드럽고 속도 따뜻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국립전통의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생강과 마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군보다 혈액순환 지표가 훨씬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몸이 차거나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 옆에 앉는 것처럼 생강과 마늘이 몸 안에서부터 온기를 돌게 만들어줍니다.